정부가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한 모멘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계속 나오면서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전고체 배터리 등에 관련한 뭔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규모를 봤을 때 어떻게 총력 맞습니까? 일단은 그 총력을 기울이는 게 여전히 이번에도 이제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네. 일단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약간 출자하는 느낌의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부 쪽에서는 1,000억대 이제 뭐 연구 자금 이런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차세대 배터리 개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출한 기업들 삼성 SDI에 필두로 해가지고 셀 3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다들 이미 예전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렇게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그림을 그려놨고 거기에 이번에도 정부가 약간 숟가락을 얹은 게 아닌가. 네. 일단 뭐 지원을 해준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시장의 반응이 와서 이슈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에서 이거를 아주 딥하게 아주 의미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뭘 안 한다고 하기보다는 뭔가를 한다라는 게 모멘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오늘의 2차 전지 관련한 상승은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다른 섹터가 좀 쉬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거지. 그렇다고 이제 반도체가 쉬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좀 더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지. 최근에 이제 하락이 굉장히 길어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종목과 셀은 이제 아까 이제 뭐 김장렬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 SDI의 뭐 독보적인 흐름이 보이고 있고 소재 종목군들도 최근에 이제 좀 이 차트를 길게 보시면 이제 약간 수렴하는 형태, 하락의 전체적인 흐름이 수렴되는 형태로 가서 뭔가 좀 거래도 붙고 이익이 좋아진다면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우린 6월까지 공매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 이쪽의 공매도를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포지션들도 대거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의 실적이 올라오는가가 결국 핵심 포인트다. 아까 뭐 정부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정부의 역할은 정해져 있죠. 중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어할 거냐라는 것. 그다음에 미국의 IRA 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 배터리의 수출을 막고 있는 법안들을 어떻게 정부단에서 조절해 줄 거냐 이런 쪽에 주력하는 게 좋지 여기에 뭐 1,000억 투입해봐야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부의 그 산업에 뭐 참여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건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중복 투자, 이 기업 간의 중복 투자를 막고 뭐 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해외 쪽에서 우리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들을 정부단에서 잘 막아주는 게 일단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잠깐 옆으로 샜지만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이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투자한 것도 성과로 돌아올 수 있고 추가 투자 이력도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반기까지는 조금 주춤하다가 하반기부터 올라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결합된다면 일단 뭐 추가적인 반등의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작년만큼의 열기로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요. 뭔가 이제 이전에는 전고체 관련한 키워드가 좀 붙은 종목들만 움직였다면 오늘은 이거저거 할 것 없이 2차 전지 소재, 장비주들이 좀 대거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변 교수님? 네, 지금 뭐 배터리셀 3사 안에서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3%대, 6%대 강세 좀 보이고 있고 네. 전체 섹터 안에서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양호합니다. 한농화성이라든가 레몬, 뭐 삼성 SDI 이렇게 좀 강하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는 대주전자재료가 5.4%대, 분리막에서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2%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수급 동향이 지금 반도체 섹터가 좀 쉬어가는 과정 안에서에 대한 이 수급이 일시적인 어떤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 뉴스 같은 것들이 갑자기 나온 이슈가 아니라 이미 11월 달에 예비 타당성이 통과돼서 당시에도 뭐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일회성 수급이 나왔던 이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대감들 이 부분은 조금 더 수남의 시세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리튬 값이 100위안을 회복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난 작년처럼의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접어두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어쨌든 이 100위안의 돌파는 뭐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분명히 의미가 있고 해당 종목군들의 실적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워낙 오랜 기간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내려온 만큼 뭐 전고점까지 단숨에 가긴 힘들겠지만 일정 부분의 반등을 통해서 배터리 가격을 좀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웃고 있는 것은 전기차 판매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어도 전기차 업체밖에 없다. 그쵸. 전기차 업체는 수익을 남길 수 있지만 배터리 업계와 소재 업계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자동차만 웃는 게 아니고 배터리 가격이 약간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소재 업체들이 같이 웃을 수 있을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정유업계랑 비슷하게 정유업계도 항상 영업이익 말고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평가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소재 기업들도 그 부분 때문에 실적이 많이 둔화됐던 상황이니까 작년, 뭐 지난 분기 가지고 있던 재고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빠른 반등이 나와야 실적에서 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보다는 좀 더 강한 그리고 추세적인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명확하다. 특히 본질적인 이익과 더불어서 평가손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의 반등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다룰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는 건 이 본질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숫자를 지키면서 회복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제한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태희보 교수,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한 신규 투자자분들은 좀 상단이 막혀져 있다는 걸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겠네요. 뭐 박스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이렇게 그래픽을 좀 나타내 주시면은 일단은 거기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을 쭉 보시면은 지금 15% 넘게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 이 글이죠. 어... 자, 이 글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오늘 장의 수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차 전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얘기도 나왔고요. 이슈도 나왔고요. 어젯밤에 또 간밤에 테슬라도 오랜만에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도체가 쉬어가는 상황에서 수급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 오늘의 이런 뭐 반등이 뭐 진짜 바닥을 잡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뭐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뭐 추가 계약이 나오고 실제로 공장을 짓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우리 공급가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적을 계속 추적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지 우리가 공장 가보시면 아시겠다시피 공장 한번 지으면은 몇 년씩 지어야 돼요. 네. 그리고는 거기에서 라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실제로 전기차에 실리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말 그대로 큰 산업군이기 때문에 긴 시계열로 지금은 조금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장렬 교수님께서는 네. 앞서서 저희 첫 번째 주제에서 삼성 SDI를 주목해 보라라는 그렇죠.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2차 전지 투자하려면 좀 굵직한 종목 그리고 이제 전고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그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건 그런 거에 대한 실적 위주로 가는 분위기는 3월 말 빠르면 늦으면 4월 초중반 돼야 되거든요. 네. 무슨 얘기죠? 지금부터 그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네. 내러티브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 배터리 네. 그거의 내러티브가 연장선상. 계속해서 그 모멘텀이 그렇죠, 지금 있는 당분간. 거군요. 예. 그런데 마침 그때 주가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삼성 SDI가 그중에 가장 크게 많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반토막 났거든요. 40만 원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근데 그 인터 배터리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는데 너무 싸. 누가 리포트 썼어요. 애널리스트가 한동안 신경 안 쓰다 갑자기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55만 원으로 무려 55만 원. 네. 바닥에서 이렇게 코를 부를 때 이게 모멘텀이 붙으면은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가 붙으면 주가가 세게 갑니다. 예. 지금 목표 보면 SDI 목표 주가는 대부분 7, 80만 원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오늘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에 하나는 2차 전지에서 셀 말고도 그 숨어 있는 양극재, 뭐 자회사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까지 밸류까지 다 쳐줘야 된다. 이래서 80만 원인데 네. 그거는 1분기 실적도 애매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걸 바라면 안 되고 최근에 낮춰진 목표 주가를 오른 애널리스트 있어요. 네. 그거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잡으시는 게 맞아요. 그 목표 주가가 55만 원이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딩은 실적이 현실적으로 체크되기 전까지의 트레이딩 업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40만 원 전후에 사셨으면은 50만 원
초반까지는 아마 트레이딩이 되는 거다. 이걸 기준으로 딱 잡으면은 삼성 SDI 말고 더 확실한 이벤트가 있었던 건 없어요. 전고체 말고는. 네. 에코프로비움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뭐 리튬과 그것도 잘 모르겠고 모두 모르겠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LG전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SDI가 흔들리면은 일단 1차 그 트레이딩이 끝났다라고 네. 보시는데 아직은 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DI 때문에 밑에 전고체 관련되는 뭐 소재주고 이런 것도 다 하는데 그중에서 올라온 거 보면은 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고 PER이 말도 안 되는 숫자는 아닌 것들만 오릅니다. 아까 자글자글 지글지글 이건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좀 더 트레이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글자글지글지글 참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의 이 차전지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 SDI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지금 며칠 전서부터는 네. 삼성 SDI가 맥락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소지 기업들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중소형주 빼고 대형주를 중심축으로 해서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뭔가 추세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제는 전혀 이쪽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실적 추이를 보면서 좀 관심권 안에 넣어둘 만한 자리는 서서히 오고 있다라는 데는 동의하고요. 네. 다만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소재주의 반등은 뭐 제한적인 수준에서 멈출 것이고 만약에 실적이 따라오면 그 예전에 이제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에 그 옛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돈도 투자하고 회사랑도 뭔가 많이 할 것 같고 인터배터리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계획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내놓는 걸로 봤을 때 저도 뭐 김장렬 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은 삼성 SDI가 이끌고 있고 개별 종목의 흐름과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맥락은 지금 이쪽이 끌고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근데 일단 뭐 전기차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미국 내 전기차 판매 1위는 결국 테슬라입니다.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2023년도 전기차 판매량 180만 대, 그리고 2024년도는 200만 대를 넘지 못할 것이다. 네. 성장률 기준으로 10%가 안 될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결국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뭔가 뷰가 바뀌고 있다, 기류가 바뀌고 있다,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GM이나 포드도 잘 지켜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도 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도 하겠다라고 발피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뭐 저 배터리 관련돼서 투자하고 있고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다음 산업으로서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좀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되는 거는 그래서 가장 큰 수요를 발생시키는 전기차의 판매나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는 지금 전기차가 좋다라고 하는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산 배터리가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내 2차 전지 분명히 이제 성공해야 되는 산업이 맞지만 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는 게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는 배터리 산업에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근데 전기차에 대해서 리튬 가격은 반등을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돌아온다라는 시그널은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금리와 연동해서 정말 긴 시계열로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정부 정책이 얼마나 좀 강한가 그리고 리튬 가격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이제 전기차 수요를 촉발할 만한 이슈가 과연 이제 나왔는가에 대한 궁금증, 물음표는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느낌표로 변하는 순간 우리가 또 당위성 있게 관련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평으로 관련 내용 정리해 보시죠. 김장렬 교수입니다. 2차 전지 트레이딩 업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김정일 교수는 전기차는 말이 없다. 그렇죠. 전기차가 말하면 무섭겠죠. 변형인 고수 2차 전지주 개별 모멘텀을 주시해보자. 겨울은 지나갈 것이다. 테이블 고수 전기차 사요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